여러분, 단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말 믿으시나요? 추운 밤 버스 정류장에서 쓰러진 노인을 외면하지 못한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지갑엔 마지막 5만 원 한 장뿐 그걸 건네고 병원으로 달렸죠. 하지만 그 노인 다음날 병원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회사 앞에 검은 차량 행렬이 도착했을 때 그 여자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회의실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 바로 그날 그녀가 살려준 그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내민 단 한마디. 당신의 그 5만 원, 내 인생도, 당신 인생도 바꿔놨습니다. 과연 그날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퇴근 시간이 훨씬 지난 늦은 밤, 정수진은 무거운 어깨를 부여잡은 채 버스 정류장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하루 종일 반복된 보고서와 팀장의 잔소리가 머릿속에 남아 지끈거렸고 집에 가는 길조차 쉬운 일이 아니었죠. 정류장에 도착하자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에 스쳤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핸드폰을 들여다보거나 음악을 들으며 조용히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류장 한쪽에 사람들이 미묘하게 거리를 두고 있는 공간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쓰러져 있다는 걸 눈치챈 사람들은 시선만 주고받을 뿐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처음에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코트를 입은 노인이 벤치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었고 숨을 고르는 듯 어깨가 아주 작은 폭으로 오르내리고 있었죠. 몸 주변에는 젖은 자국이 퍼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먼저 다가갈지 서로 눈치를 보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수지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노인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도와야 한다는 마음과 괜히 엮일까 하는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수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며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속에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생각이 더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노인은 미약한 숨만 내쉬고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급히 손을 뻗어 노인의 손목을 잡아보았고 약하지만 분명한 맥박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수지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혹시 응급실까지 같이 가줄 분 없나요? 수진의 말에 주변 사람들은 당황한 표정만 지었고 어느 누구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깊게 한숨을 내쉰 뒤 자신의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갑 속에는 마지막 남은 5만 원 한 장뿐이었습니다. 생활비가 빠듯한 그녀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수지는 택시를 잡기 위해 손을 들었습니다. 밤이 늦어 택시는 쉽게 잡히지 않았고 10여 분이 지나서야 간신히 한 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택시 문을 열고 수지는 노인을 부축해 차량 뒷좌석에 조심스레 태웠습니다. 택시기사는 상황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곧장 가장 가까운 응급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수지는 노인의 상태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며 긴장을 놓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중간중간 아주 희미하게 숨을 고르며 자리를 붙잡았습니다. 수진의 손끝에는 점점 더 큰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밤길을 달리는 택시 안에서는 엔진 소리만 가득 울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수지는 의료진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노인을 들것에 옮기고 빠른 속도로 응급실 안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수지는 복도에 멈춰서서 멀어지는 의료진의 등을 불안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노인을 위해 사용된 마지막 5만 원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 접수창구 직원이 보호자 정보를 요구했지만 수지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누구인지, 어디서 사는지,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지 어떤 단서도 없었죠. 그냥 제가 길에서 발견했어요. 연락처도 모릅니다. 수진은 떨린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직원은 수진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록하고 결과가 나오면 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이 응급실 문이 닫히며 내부에서는 분주한 발걸음과 기계음이 들려왔습니다. 수진은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손을 모으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늦은 밤의 병원은 차갑고 적막했으며 그녀는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의사가 복도로 나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노인의 상태는 일단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경계가 필요한 상태라며 보호자가 있다면 연락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에게서 신분을 확인할 정보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시간은 이미 자정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원을 나오며 잠깐 뒤돌아본 뒤 노인이 무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수지는 의미 없이 가로등을 바라보며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오늘 자신이 한 선택이 올바른 것인지 스스로에게 여러 번 묻고 또 물었습니다. 누군가에게 5만 원을 건넸다는 사실이 갑작스레 크게 느껴졌고 내일 밀린 결제를 떠올리자 마음 한 곳이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노인의 차가운 손을 떠올리며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잘한 일이겠죠. 수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어둠 속 골목을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진은 밤늦게까지 이어진 피로를 억누르며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노인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혼자 괜찮은지 확인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았죠. 응급실 입구를 지나며 수지는 간호사에게 조심스럽게 노인의 위치를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차트를 확인한 뒤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퇴원하셨습니다. 그 말은 수진에게 짧지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노인이 어디로 갔는지, 혹시 보호자가 나타났는지 물었지만 병원은 아무런 기록도 없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잠시 복도에 멈춰서서 하얗고 차가운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허전함이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어젯밤의 긴 시간이 흔적 없이 사라진 것 같은 기분이었죠. 수지는 노인의 무사함을 믿어보기로 하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왜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을까 하는 의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현실적인 문제들이 수진을 더 거칠게 휘감았습니다. 입구를 들어서기도 전에 팀장 박태경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진 씨, 어제 요청했던 보고서 어디 있습니까? 수진은 준비해둔 파일을 건네며 어젯밤 일이 자꾸 떠오르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팀장은 보고서에 작은 형식 오류를 지적하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고 동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음을 흘렸습니다. 수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참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은 회식 일정을 수진에게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가는지, 메뉴는 무엇인지, 장소 예약까지 모두 수진이 맡는 분위기였습니다. 누군가는 수진 씨가 그런 건 잘하잖아요 라며 가벼운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말은 결코 가볍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항상 받기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오늘은 유난히 부담이 컸습니다. 노인을 도와주며 마음이 무거웠던 어젯밤 이후로 모든 감정이 더 예민해진 듯 했습니다.
업무를 마치고 자리에 돌아온 수지는 휴대폰을 꺼내 연체된 카드값의 독촉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문자에는 결제 지연 시 불이익이 생긴다는 경고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씁쓸하게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통장 잔고는 이미 한참 전에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마지막 5만 원을 건넸다는 사실이 다시 떠올라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노인의 차가운 손과 불안한 호흡이 떠올랐고 그 모습을 외면하지 않은 자신을 비난할 수는 없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조용한 방 안에 들어서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집안은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익숙한 정적만 가득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그녀는 씻지도 않은 채 소파에 몸을 파묻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같은 질문만 반복되고 있었죠. 내가 잘한 걸까? 아니면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한 걸까? 수지는 손목을 잡으며 어젯밤 노인의 맥박이 얼마나 약했는지 떠올렸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조금은 부드러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출근길에 다시 어제의 버스 정류장을 지나쳤습니다. 어젯밤 노인이 앉아있던 자리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새들이 날아다니고 사람들이 평소처럼 서 있었습니다. 수지는 혹시라도 노인이 다시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런 흔적도 없었습니다. 정류장의 벤치는 깨끗했고 남겨진 물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머리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잠깐 꿈을 꾼 것 같은 기분이었죠. 회사에 들어서자 새로운 공지와 업무가 수진을 다시 현실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을 둘러싼 작은 의문과 감정은 마음 깊숙한 곳에 계속 남아 있었고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책상에 앉아 모니터를 켰지만 머릿속 한편에서는 어젯밤과 그 다음 날의 빈자리가 계속 그려졌습니다. 그녀는 애써 집중하려 했지만 마음속 불안은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파문이 아주 큰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때의 수지는 아직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월요일 오전 회사 건물 앞은 평소와 다르게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정수진이 출입문을 향해 걸어가던 순간 도로 위에 검은색 고급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볼 수 없는 번호판과 차량 모델들이었고 그 모습은 마치 VIP들의 방문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직원들은 창가에 모여 웅성대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경비팀장은 무전기를 붙잡고 출입 인원을 다시 확인하며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수지는 무슨 일인지 파악하지 못한 채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노인에 대한 생각이 남아 있었지만 눈앞의 광경은 그 모든 생각을 잠시 밀어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이 분주하게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복사기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누구는 파일을 급하게 출력하느라 얼굴까지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팀장 박태경은 와이셔츠 소매를 정리하며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예민하게 굳어 있었고 허둥지둥 움직이는 모습이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정수진 씨, 본부장님 오실 수도 있으니까 자리 좀 정돈하세요. 팀장은 짧게 지시하듯 말하고는 다른 팀원들에게 향했습니다. 수지는 상황을 이해하려 했지만 누구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비서실 직원 2명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단정한 정장을 입고 서류를 들고 있었으며 팀장과 짧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대화가 끝난 뒤 한 비서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정수진 씨 계신가요?
그 순간 사무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수지는 놀라서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동료들은 어색하게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렸고 박태경 팀장은 수진을 한번 훑어보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수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비서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정수진인데요. 비서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위층 회의실에서 모시고 싶다고 전해달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지금 함께 이동하시죠. 동료들은 숨을 죽인 채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동료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놀란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다른 동료는 조용히 휴대폰으로 무언가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갑작스러운 호출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업무상의 문제가 생겼는지, 실수를 했다는 건지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팀장 박태경은 미묘한 표정으로 잘 다녀오세요라고 짧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수지는 불편한 기분을 억누르며 비서의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비서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버튼을 누르며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수지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수진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노인과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혹시 병원에서 뭔가 연락이 온 걸까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은 곧 묘한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회사의 고위층이 움직이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호출되는 건 상식적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넓고 조용한 고층 복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비서는 빠른 걸음으로 앞장섰고 수지는 긴장된 상태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복도 끝 회의실 앞에는 경호팀 직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서의 신호에 고개를 끄덕였고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멈춰 섰습니다. 회의실 중앙에는 며칠 전 버스 정류장에서 발견했던 바로 그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와는 전혀 다른 고급 정장을 갖춰 입은 모습이었고 주변에는 임원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눈이 수진을 향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그 시선에는 익숙한 온기가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무게도 느껴졌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서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이어진 것인지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어제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사라졌던 그 노인이 다시 나타난 현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는 순간 정수진은 자신이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온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넓게 펼쳐진 회의실에는 고급스러운 조명이 켜져 있었고 커다란 창문 너머로는 도시의 아침 햇빛이 은은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며칠 전 버스 정류장에서 쓰러져 있던 그 노인이 단정한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의 옆자리에는 그룹 핵심 임원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고 모두가 경직된 표정으로 그의 지시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수진의 시선은 노인의 모습에서 한동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어젯밤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고 눈빛은 명확하고 깊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주변을 감싸는 분위기는 이전의 초라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위험이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은 수진이 들어오자 곧장 일어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수진 씨 맞으시죠? 자리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손을 가볍게 움켜쥐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임원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자신에게 쏠리는 불편함이
온몸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이 고요해지자 노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동작에서는 단순한 감사의 인사를 넘어선 힘이 느껴졌습니다. 노인은 수진을 향해 조용히 걸어왔습니다. 그날 나를 도와주신 분 맞지요?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진중했습니다. 수진은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일어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 뵙게 될 줄은.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노인의 눈빛은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수진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에 있던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노인은 잠시 후 비서실장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비서실장은 준비해둔 서류철 몇 개를 회의실 테이블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정수진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날 거리에서 그대로 쓰러져 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노인의 말은 임원들에게도 충격을 준 듯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자신이 그룹 창업주의 친형이며 현재 비상경영위원회 의장직을 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원들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고 일부는 곧장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수지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노인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노인은 수진이 응급실에 남겼던 이름과 연락처를 통해 신원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병원 기록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이름 한 줄 남겨놓고 떠난 사람을 찾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노인의 말에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표정은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자리를 지키는 동안 주변에서는 임원들끼리 작은 속삭임이 오갔습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경계와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노인은 임원들의 속삭임을 잠시 바라보더니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그러고는 수진에게 가까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날 정수진 씨는 아무런 대가 없이 저를 도왔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저는 반드시 보답합니다. 수진은 예상치 못한 말에 더 크게 당황했습니다. 임원들의 시선은 한층 더 날카롭게 바뀌었지만 아무도 노인의 말에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다시 자리에 앉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한 만남이 아닙니다. 수지는 자신이 왜 이 자리에 불려온 것인지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노인의 태도는 단순한 감사 이상의 깊은 목적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임원들 역시 이 자리가 평범한 인사 자리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직감한 듯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비서에게 다시 눈짓을 보냈고 비서는 새로운 문서를 꺼내 수진 앞에 놓았습니다. 문서에는 그룹사회 공헌 전략 개편 프로젝트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의 손이 서류 위에서 살짝 떨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진은 천천히 서류를 넘기며 프로젝트의 개요를 살폈습니다. 그 안에는 회사의 위상과 향후 추진해야 할 사회적 역할을 재정비하는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거대한 계획 속에서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선뜻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수진의 반응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시간이군요. 그의 말은 회의실 공기를 다시 한번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수진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정수진 씨, 당신에게 단순한 도움 이상의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진은 숨을 삼키며 노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확고한 결심과 신뢰가 담겨 있었고
동시에 그녀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선택지가 놓여 있다는 묘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수지는 이 순간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회의실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이끌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고요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수진은 자신 앞에 놓인 두꺼운 서류철을 바라보며 마음속의 파도를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노인은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수진을 또렷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단순한 감사나 호의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은 숨을 가볍게 내쉬며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분명 그녀의 인생에서 쉽게 찾아오지 않을 특별한 순간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수진 씨가 보여준 선택은 제가 매우 중요하게 보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당신을 참여시키고 싶습니다. 그 말은 멀리 떨어진 임원들에게조차 충격을 주었습니다. 임원들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고 서로를 바라보며 미묘한 긴장을 드러냈습니다. 비서들은 준비해둔 자료를 다시 정리하고 필요한 문서를 수진 앞으로 조금 더 밀어두었습니다. 수진은 예상치 못한 제안에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요? 수진은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는 했지만 그 책임이 얼마나 큰 것인지 상상조차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능력은 해보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선한 선택을 할 줄 아는 사람은 흔하지 않죠. 그의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수진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임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의장님, 프로젝트 규모를 고려하면 좀 더 경험 있는 인력이 적합하지 않을까요? 그의 말은 회의실에 퍼졌고 다른 임원들도 같은 눈빛을 보냈습니다. 노인은 그들의 말을 천천히 듣더니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직은 바뀌어야 하고 그 출발점은 사람이죠. 그의 한마디는 임원들의 반박을 단숨에 막아버렸습니다. 수진은 갑작스러운 논쟁 속에서 자신의 이름이 계속 언급되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장은 수진에게 프로젝트 개요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사회공헌 전략 개편은 회사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었고 여기에 외부 전문가들과 협업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문서를 넘기며 필요한 역할을 눈으로 훑었습니다. 그녀가 맡게 될 업무는 단순한 보조 역할이 아니라 실질적인 구성과 기획 전반을 함께하는 핵심 포지션에 가까웠습니다. 수진의 숨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자신에게 정말 이런 자리가 어울릴까 하는 고민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담되시겠죠? 그 점은 이해합니다. 노인은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이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당신도 언젠가 알게 될 겁니다. 그의 말은 수진의 마음을 깊이 흔들었고 뜨겁게 울리는 울림이 가슴 깊숙한 곳까지 전해졌습니다. 수진은 문서를 덮으며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현실적인 고민들과 앞으로 맞닥뜨릴 가능성들이 복잡하게 뒤엉키고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떠오르는 생각은 이 기회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노인이 진심으로 건넨 믿음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제가 이 일을 맡아도 될까요? 그녀의 질문은 확신이 필요해서라기보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마지막 불안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당신이 선택해온 방식 때문입니다. 그의 말은 회의실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누구도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고 모두가 조용히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맞겠습니다. 그 한마디는 떨렸지만 확실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묘하게 무거웠던 공기가 한순간 풀리는 듯 했습니다. 노인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함께 시작해 봅시다. 노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동시에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자신에게 닥쳐올 변화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길로 향하고 있었고 그 길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 더 크게 자리한 감정은 감사와 책임이었습니다. 수지는 회의실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노인의 자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그녀를 향해 조용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확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수지는 자신도 모르게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작은 몸짓은 그녀가 이제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회공헌 전략 개편 프로젝트에 공식 합류한 첫날, 정수진은 긴장된 마음으로 새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프로젝트 전담 공간은 기존 부서와 완전히 분리된 곳에 위치해 있었고 회의실과 개별 업무 공간이 함께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간의 세련된 분위기와 달리 내부 공기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기존 프로젝트 팀원들이 수진을 바라보며 속삭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고 반갑다는 분위기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자리로 이동했습니다. 비서실에서 파견된 직원이 수진에게 필요한 계정과 장비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여기 노트북과 개인 계정입니다. 자료 접근 권한도 모두 열어두었습니다. 수지는 고맙다며 미소를 지었지만 주변 팀원들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회의 준비를 위해 큰 테이블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자 팀장 격인 선임 연구원이 서류를 정리하며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첫 순간부터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선임 연구원은 수진이 앉자마자 서류를 툭 던지듯 건넸습니다. 정수진 씨는 여기부터 검토해 보세요. 이해 안 되면 물어보시고요. 말투는 정중했지만 태도는 분명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슬쩍 수진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을 나누었습니다. 저분이 그 의장님이 직접 데려온 사람이라던데, 경험이 없다던데 괜찮으려나? 속삭임은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지만 분위기만으로도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수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서류를 펼쳤지만 마음 한쪽이 조용히 저려왔습니다. 그녀는 일단 차분히 자료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의 기본 방향성과 회사가 기존에 추진했던 사회공헌 활동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실제 적용되지 못한 채 보류된 것들도 있었고 시대 변화에 따라 개편이 필요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수지는 눈앞의 자료들을 정리하며 문제점들을 하나씩 표시해 나갔습니다. 막연히 어려울 것 같았던 업무였지만 자료를 분석하다 보니 조금씩 이해 가능한 방향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흘러가는 시간을 잊을 만큼 집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누구도 수진을 데려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팀원들은 서로 모여 조용히 나갔고 수진만 자리에서 도시락을 꺼내 먹었습니다. 조용한 사무실 안에서 먹는 점심은 유난히 더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감정에 오래 머물지 않기로 했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해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시간을 제대로 써야 했습니다. 수지는 도시락을 정리하고 다시 자료를 펼쳤습니다. 오후가 되자 예고 없이 노인이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그의 등장에 팀원들은 갑자기 긴장하며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노인은 수진의 자리로 걸어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첫날이라 많이 서먹하겠지만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노인은 따뜻하게 웃으며 주변을 둘러보고는 팀원들에게 간단한 격려의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노인이 떠나자 사무실의 분위기는 순간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팀원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았고 누군가는 슬며시 수진 쪽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노인의 방문은 분명 그들의 태도와 인식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수진은 자신에게 관심이 쏠리자 부담이 스쳐 지나갔지만 도망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자리에 앉아 한 문장, 한 문단씩 정리하며 자료를 정리해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의 집중력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몇 시간 뒤 선임 연구원이 수진에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수진 씨, 자료 분석은 어느 정도 되셨나요? 수진은 정리한 내용을 보여주며 자신이 발견한 문제점들과 개선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의외로 선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생각보다 정리가 잘 되어 있군요. 그 말은 칭찬이라기보다 놀라움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는 팀 전체 분위기를 조금씩 누그러뜨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칠 시간이 다가오자 팀원들은 자연스럽게 수진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일 회의 자료 준비 같이 할까요? 필요하시면 앞 자료도 드릴게요. 그들의 태도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확실한 변화였습니다. 수진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그 말은 진심이었고 작은 다리 하나가 놓인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수진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오늘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반발도 있었고 외로운 순간도 있었지만 자신이 견딜 수 있다는 확신도 생겼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가 단순한 운이 아니라 어쩌면 평생 한 번 올까 말까 한 책임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감당할 힘이 자신에게 조금씩 생기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차분하게 고요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수지는 마지막으로 사무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조금은 더 따뜻해진 공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최종 발표 당일 아침 정수진은 이른 시간부터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난 며칠 동안 정리해둔 보고서와 발표 자료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피곤함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큰 책임을 맡게 된 후 매일이 긴장의 연속이었고 이 순간이 그 모든 과정의 결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전날 전화를 걸어 긴장하지 말고 평소처럼 하면 된다고 짧게 말해주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수진의 마음속에서 묵직한 힘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회의실 앞 복도는 발표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임원들은 서로 짧은 대화를 나누며 자료를 정리했고 프로젝트 팀원들은 노트북을 열어 마지막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수지는 복도 끝에서 조용히 심호흡을 하며 자신의 발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선임 연구원이 수진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할 겁니다. 당신이 준비한 내용이 생각보다 훨씬 탄탄해요. 그 말은 서툴지만 분명한 응원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가 시작되자 회의실 안공기는 점점 긴장감으로 차올랐습니다. 다른 팀원들의 각 분야 발표가 끝나고 드디어 수진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비서가 수진의 이름을 부르자 회의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수진은 차분한 표정으로 강단 앞에 서며 발표 자료를 띄웠습니다. 조금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첫 문장이 나오자 그녀의 말은 점점 안정되었습니다. 이번 사회 공헌 전략 개편은 단순한 홍보가 아닌 회사가 사회와 연결되는 방식의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회의실을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지는 그동안 조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점들을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현재 회사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중복성, 실질적 효과 부족,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방향성까지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후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며 자료를 넘겼습니다.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청년층 대상의 실질 지원, 그리고 장기적 신뢰 구축을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고 그 자신감은 회의실 분위기까지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임원들은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관심을 갖고 문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료는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해당 프로젝트의 비용 대비 효과는 어떻게 산출했나요? 여러 임원들의 질문이 이어졌고 수지는 준비해둔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답했습니다. 때로는 차분하게 데이터를 설명했고 때로는 그래프를 활용해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가 질문에 막힘없이 답하는 동안 팀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팀 합류 당시의 차가운 태도는 어느새 사라지고 수진의 능력을 인정하는 공기가 은근하게 형성되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 안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은 불편함이 아닌 내용을 곱씹는 의미의 침묵이었습니다. 잠시 뒤 회장이 조용히 손뼉을 쳤고 다른 임원들도 따라 박수를 보냈습니다. 수지는 놀란 눈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수 소리는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명확한 긍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가 마무리되자 노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흐뭇함이 가득했습니다. 수진 씨, 정말 잘했어요. 오늘 당신의 발표는 모든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수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 도와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노인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함께 더 큰 그림을 만들어 봅시다. 팀원들도 회의실을 나가며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진 씨, 발표 정말 좋았어요. 앞으로 같이 일하면 많이 배울 것 같아요. 이 말들은 수진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처음 팀에 들어왔을 때의 차가운 반응을 떠올리며 마음이 뜨겁게 따뜻해졌습니다. 수진은 팀원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회의실 밖 복도에서 잠시 혼자 남은 수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내 긴장이 가득했던 몸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발표를 무사히 끝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자신이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조용히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발표 자료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리라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종 발표가 끝난 뒤 정수진은 조용한 건물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여전히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대화와 서류 정리가 이어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잠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옥상 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지난 몇 주 동안의 긴장과 두려움, 그리고 끝내 해냈다는 작은 자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옥상 난간에 손을 얹은 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발표를 마친 직후의 박수 소리가 귓가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그것은 현실감 있게 그녀의 가슴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눈을 천천히 뜨자 도시 전경이 넓게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건물들이 반짝이는 빛을 쏟아내며 움직이고 있었고 그 속에서 그녀는 아주 작은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작은 존재가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딘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지는 자신의 양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불안과 걱정으로만 가득 차 있던 손이었지만 이제는 분명하게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작은 자신감이 잔잔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수지는 자신에게 조용히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시 후 어젯밤의 장면들이 파도처럼 떠올랐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쓰러져 있던 노인을 발견했던 순간 흔들리던 손끝, 그리고 마지막 5만 원을 건넸던 기억까지. 그 모든 선택은 단순히 남을 돕기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 행위가 자신을 이 자리까지 이끌어준 원인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그 사실을 떠올리며 가슴속이 묘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하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화면에는 회사 인사팀에서 보낸 안내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사회공헌 전략실 신규 배치 및 승격 검토 일정 전달드립니다.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녀에게는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화면을 꺼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미래가 더 이상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하고 맞이해야 하는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옥상에서 내려오기 위해 문을 잡았을 때 불현듯 버스 정류장이 떠올랐습니다. 수지는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선생님 잘 계시겠죠? 그날의 노인은 회사 회의실에서 정장을 입고 자신을 향해 미소 짓고 있었지만 수진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차가운 벤치에 쓰러져 있던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 모습이 왜 이렇게 크게 느껴졌는지 수지는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작은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았고 앞으로의 선택에 방향을 줄 중요한 경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수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 다짐은 단순한 감정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번 프로젝트가 사람들에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에는 팀원들이 몇몇 남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진을 보며 자연스럽게 웃어주었고 그녀도 그 미소에 조용히 응답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와 가방을 정리하던 순간 문 앞에서 누군가의 발걸음이 들렸습니다. 노인이 조용히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고 말했습니다. 수진 씨, 오늘 수고 많았어요. 수진은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와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 덕분에 좋은 방향이 보였어요. 앞으로도 함께 잘해봅시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신뢰가 가득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노인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회는 스스로 잡은 겁니다.
저는 그저 그 기회를 확인했을 뿐이에요. 그 말은 수진에게 또 한 번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노인이 사무실을 나가자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수진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은 순탄하지 않았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했지만 결국 그녀는 중요한 선택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녀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그 사실을 천천히 되새기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보다 설렘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자신이 되리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사무실 불을 끄고 문을 나서며 수지는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작은 선행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꾼다는 것 이제 내가 직접 보여주자. 어둑한 복도를 지나며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단단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사람의 발걸음처럼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정수진의 인생은 그렇게 새로운 방향으로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움직여가고 있었습니다.